토트넘 초비상, 손흥민, 무관 탈출, 커리어 마지막 기회, 명장 시메오네의 ATM 부른다, 에이전트 비공식 회담 진행. 토트넘이 자초한 일이다. 내년 여름 손흥민을 노리고 있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스페인 강호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최근만 해도 손흥민과 관련된 이적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 정도였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7일 이하 한국 시각 사우디 클럽들이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손흥민이 최근 몇 달 동안 토트넘에서 이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되면서 사우디 구단들이 자유계약으로 손흥민을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지만 손흥민의 이적설이 최근 들어서 폭주하는 것처럼 연이어 나오는 이유는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과 연관이 있다. 손흥민의 계약은 2024-2025 시즌이면 토트넘과 만료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손흥민 측과 아틀레티코가 비밀스럽게 만났다는 정보까지 담겼다. 손흥민이 곧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여러 구단에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처럼 중요한 선수를 지키려면 토트넘이 진작에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야 했었지만 토트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2021년 손흥민과의 재계약 당시에 맺었던 1년 계약 연장 조항이 꼽혔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로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에 1년 연장 조항이 있다는 게 알려졌을 때만 해도 토트넘이 손흥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경기력을 지켜보고 1년 연장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제대로 보상해줄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토트넘의 의지만으로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었다. 최근 영국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전담 기자로 일하는 알레스디어 골드는 토트넘은 1년 연장 조항을 확보했지만 이는 양쪽이 모두 원할 경우에만 성사될 수 있는 조항이다 고 밝힌 바 있다. 즉 토트넘이 2025년 1월 1일 전까지 현재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 없다면 손흥민은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다. 6월에는 손흥민이 이적료 없이 떠날 수 없는 FA 자격이기 때문에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손흥민 측과 아틀레티코가 비밀스럽게 만났다는 정보까지 담겼다. 손흥민이 곧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여러 구단에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명장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등장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12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2025년 북런던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며 아틀레티코가 32세의 손흥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틀레티코는 토트넘에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2025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을 타깃 목록에 올려놨다고 알렸다. 아틀레티코는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났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결승에도 2번이나 올랐으며 유로파리그 우승도 경험했다. 스페인 라리가 우승도 2번이나 차지했다.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는 두 줄 수비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수비적인 전술의 트렌드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틀레티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사라지면서 최근 소극적으로 운영했지만 2024년 여름부터 다시 과감하게 대건에 도전하려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훌리안 알바레즈, 첼시에서 코너 갤러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로뱅 르 노르망, 비아레알에서 알렉산더르 쇠를로트까지 영입했다. 단숨에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재구성을 마쳤다. 현재 전력에서 더욱 측면과 중앙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손흥민 FA 영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급의 선수를 내년 여름에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 이미 양측이 대화까지 나눴다고 주장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국가대표인 손흥민은 토트넘에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틀레티코가 그들의 관심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면서 아틀레티코와 선수 에이전트 사이에 비공식 회담이 열렸다. 아틀레티코는 과거부터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 사우디 구단들과 경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손흥민의 현재 계획은 유럽에 남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손흥민도 마냥 충성심만 내세울 수는 없다. 손흥민이 앞으로 몇 년 더 전성기를 구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노릇이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우승 트로피 없이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해리 케인, 카일 워커 등 이미 수많은 동료들이 우승을 위해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손흥민이라고 새로운 도전을 못할 이유가 없다. 위 매체 역시 32세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었던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틀레티코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흥미로운 움직임이 될 것이다며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EP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다음 장은 성공적인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그는 한두 개의 트로피를 추가하기를 희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아틀레티코 이적설은 아직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이적설이지만 토트넘은 여러 구단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놓치게 생겼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손흥민 측과 아틀레티코가 비밀스럽게 만났다는 정보까지 담겼다. 손흥민이 곧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여러 구단에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런던 더비, 토트넘 공격진 재편 예고, 솔랑케 복귀로 손흥민 윙어 전환, 아스널전 출전. 도미닉 솔랑케, 토트넘가 돌아온다. 토트넘은 오는 15일, 이하 한국 시간, 저녁 10시에 아스널과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4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두 팀의 경기는 북런던 더비라 불린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대표적인 라이벌 매치로 꼽힌다. 이번 시즌 개막 후 분위기는 아스널이 더 좋다. 2승 1무로 아직 패배가 없다. 프리미어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토트넘은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하다. 1승 1무 1패로 프리미어리그 10위에 머물러 있다.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 만큼 승리를 원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무사히 A매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브, 비수마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지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키 판더펜은 잘 지내고 있다. A매치 기간 동안 훈련을 완전히 소화했다고 말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에서 복귀한다. 솔랑케 복귀도 알렸다. 그는 솔랑케도 이번 주 1군에 합류했다. 훈련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상태가 좋으면 아스널전에 나설 수 있을 거다고 밝혔다. 솔랑케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야심차게 영입한 스트라이커다. 이적료가 무려 6,500만 파운드였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이적 시장에서 지출한 가장 비싼 이적료였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19골을 넣어 리그 득점 랭킹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에는 6골을 몰아넣어 본머스 구단 사상 처음이자 개인 통산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떠난 이후 득점력의 골머리를 앓던 토트넘은 기존 공격의 핵심 손흥민에 더해 솔랑케라는 정통 스트라이커를 추가로 장착하게 됐다. 솔랑케는 과거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솔랑케는 2017년 한국에서 열렸던 국제축구연맹 제2하 U20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참가해 4골을 폭발했다. 그리고 대회 골든볼까지 받으며 가치를 끌어올렸다.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에서 복귀한다. 하지만 2017년 첼시를 떠나 리버풀로 이적한 뒤 잘 풀리지 않았다. 프로 무대의 벽은 높았고 2019년 솔랑케는 본머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본머스에서도 2시즌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20에서 21시즌 본머스가 2부 리그로 강등됐고 솔랑케는 이 시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2부 리그에서 2시즌 동안 무려 45골을 몰아넣으며 본머스를 승격시켰다. 이후 솔랑케는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지만 7골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시즌 19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4위에 올랐다. 드디어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고 이에 따라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케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히샤를리송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내세웠지만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다. 손흥민이 그 역할을 맡으면서 시즌 내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은 완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꾸준함이 부족했다. 상대에게 패턴이 읽히거나 집중 견제를 벗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좁은 박스 안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흥민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 윙어로 나서는 걸 선호한다. 그는 팀이 때때로 다른 시스템을 써야 할 때가 있다. 라면서도 나보다 훨씬 큰 중앙 수비수들을 상대로 등지고 골을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웠다.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꿔야 했고 슈팅 각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더욱 힘들었다. 사실 난 왼쪽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걸 선호한다. 라면서 톱에서 활약의 100%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